우선은 비교를 통해서 선임하시는 게 맞아요.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일이면 인생에서 되게 큰일이잖아요. 상담비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유료 상담을 받으세요. 유료 상담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윤주. 김지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의뢰인분들이 저한테 뭐 네. 변호사 어떻게 되셨냐, 뭐 공부 엄청 어릴 때부터 잘하지 않으셨냐고 하고 사회성이 엄청 좋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혹시 변호사님은 변호사로서 사회성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사회성이 없어도 됩니다. 정말요? 네. 아니 보통 변호사님들 다 약간 사교 모임 많이 가시고 골프 네. 치러 가시고 무슨 단체 모임 나가시고 그래서 엄청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영업 활동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진짜 사회적이지 않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엄청 좋아하고 거의 모든 취미 활동이 혼자 하는 건데 근데도 뭐 변호사 생활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사회성이 좀 이렇게 말을 잘한다거나 이것과는 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 변호사가 사회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는 수임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서 소개를 받아서 사건을 물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의뢰인한테 잘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사회성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그 의뢰인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는 사회적인 어떤 걸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경험을 많이 하면 사건에 대해서 좀 공감을 많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되는 게 자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옛날처럼 막 아는 사람들 소개를 통해 가지고만 수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승소 사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나란 사람이 이렇다라는 걸 되게 드러내. 이것도 사회성인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약간 드러내서 나랑 딱 맞는 사건이나 어떤 그 변호사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 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막 나가서 어떤 모임을 해야 되고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약간 제가 또 궁금한 게 네. 사회성은 없더라도 제일 중요한 자질이 그럼 뭘까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지금 거의 초년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가 많이 좀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기에 그렇게 뭐 경력이 많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자질은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떤 수술을 앞둔 환자가 있어요. 의사한테 가서 내가 뭐 지금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걸 막 되게 공감해줘요. 근데 너무 공감해줘요. 너무 지나친 공감. 그래서 이제 수술하려고 하는데 불안하지 않을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상황이나 내가 지금 아프고 이런 것 공감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되게 수술을 할 사람이라면 굉장히 냉정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이나 이런 거에 되게 휘둘리지 않고 그냥 정말로 딱 해야 되는 거를 정확하게 하는 그게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그 환자들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단지 뭐 수술을 하는 그냥 메스를 든 그런 느낌이 아닐 뿐이지 사실은 비슷한 직업이거든요. 누군가가 와서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되게 호소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공감해 주는 건 좋지만 지나친 공감을 하면 막 상대방 변호사랑 싸우고 있고 이러면 그게 과연 의뢰인한테 필요한 걸까? 그래서 가끔은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냉정한 사람이 저는 변호사한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처럼.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어쨌든 네. 의뢰인분 말을 충분히 들어서 그 객관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이게 엄청 중요한 자질인 것 같은데 네. 처음 변호사의 길을 준비했을 때부터 들었던 생각이 이 직업이 이제 아무래도 의뢰인과의 소통이 엄청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 대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제가 의뢰인분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변호사님한테는 제 사건이 뭔가 되게 많은 사건 중에 하나겠지만 자기는 너무 이게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네. 충분히
분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게 진짜 많이 느껴져요. 맞아요. 네. 그럼 변호사님은 혹시 일하시면서 이런 좀 의뢰인으로부터 스트레스나 아니면 소통 문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처음에는 좀 이야기를 들어드리려고 해요. 특히 뭐 상담이나 이럴 때는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들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사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지 친구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은 이제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맞아. 쟁점을 저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방향을 설정하죠. 이 부분은 굳이 여기에 서면에 안 넣는 게 맞다. 아니면 이 부분은 최대한 반영은 해드리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해요. 변호사는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을 수밖에 없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자신의 일을 나의 일처럼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은 제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반대로 이제 의뢰인이 변호사를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이 정말 내 사건을 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우선은 비교를 통해서 그 선임하시는 게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일이면 인생에서 되게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도 최소 300에서 500 이상인데 상담비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유료 상담을 받으세요. 유료 상담을 뭐 보통 뭐 아무리 비싸도 10만 원이고 한 5만 원 정도면은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도 30분에 5만 5천 원인데 그러니까 유료 상담을 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변호사들은 시간이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을 30분이라도 사서 최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거를 저는 적어도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해보시면 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의뢰인들마다 찾는 변호사 유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규모는 작아도 내 사건을 진짜 열심히 해주는 변호사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경력이나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기본적인 거 유료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무장이 나와서 상담하려고 한다. 그럼 되게 위험하니까 걸러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변호사로 생각해서 연락을 했는데 다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전화했을 때 저는 뭐 땡땡땡 변호사랑 상담하고 싶고 땡땡땡 변호사랑 계속 일하고 싶은데 확실한 건지를 한번 여쭤보시고 맞다고 하면 그때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정현주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변호사의 자질이란? 그 다음 그 좋은 변호사의 자질을 의뢰인 입장에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